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요즘은 아침마다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많고 TV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면 일단 사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공복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오히려 몸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들을 중심으로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방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고 바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를 한 뒤에 한꺼번에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과연 내 몸에 맞는 방식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과 흡수 능력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같은 영양제라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영양제보다 나에게 맞는 섭취 방식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드시는 오메가3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 염증 완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도 오메가3의 심혈관 보호 효과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식사 후,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드시는데 이 경우 속이 불편하거나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 섭취가 기본입니다. 비타민 B군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양제는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저녁에 드시면 오히려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을 위해 드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영양제입니다. 뼈 건강과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 일부 연구에서는 늦은 시간 섭취 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영양제마다 몸에서 작용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이 바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병원 가기 전에 미리 건강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채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연구소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건강 정보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관심을 받는 성분 중 하나가 베르베린입니다. 혈당 조절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성분인데 식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는 목적이라면 식사 직후에, 장 건강이나 장내, 환경 개선 목적이라면 공복에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아무 때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큐민도 비슷합니다. 강황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항염작용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유리합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올라간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정보만 알고 섭취하면 절반의 효과만 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편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에 소화효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식을 했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 트렌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케일이나 녹색 채소 파우더입니다. 이 경우 공복에 섭취하면 장을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식후 섭취로 바꾸는 것이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과하지 않게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내셔널 인스터튜트 오브 헬스에서도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나 일부 기능성 성분들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몸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등은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섭취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시간과 방법을 맞춰서 섭취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바꾸는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 과연 제대로 먹고 있는지 말입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